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거나 법원 경매에 등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덩치가 큰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는 데는 당연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속이나 공유물 분할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흔히 말하는 강남 상구에 있는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이유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0억 원짜리 부동산 남기셨다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생전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대략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는 생각해야 할 겁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예금이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신고 기한 안에 전부 처리하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이 정도면 능력자라고 해야 할까요? 더구나 상속세는 나누어 낼 수 있어서 상속세가 많다고 곧바로 강남에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가업 상속 공제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상속세를 10년까지 나눠낼 수 있죠.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하는데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국가는 상속인과 납세 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 재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을 신청을 한 후에 1회분 상속세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거나 서로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아서 납세 담보 계약 체결에도 협조가 안 되면 이 상속 재산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부연납 신청을 했더라도 상속세 액수 자체가 워낙 커서 상속 재산 자체를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상속세를 낼 수 없다면 별 수 없죠. 수십억 원, 수백억 원짜리 상속 부동산을 매물로 내어놔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가산세나 납세 담보 계약이 취소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건물을 급매로 내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진 어르신이 상속세를 내려고 자손들이 상속 재산 자체를 팔아야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이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모은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세 때문에 자식이 재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우셨겠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분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럼 솔직히 상속세 내셔야겠죠. 상속세가 많아 상속 재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 상속세 처리를 못해 국가가 상속 재산을 경매로 넘기는 사례 외에 강남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거나 경매로 나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상속 재산 분할과 유류분 반환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안 되면 남은 방법은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는 것밖에 없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강남에 있는 비싼 부동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언으로 받았는데 그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소송을 하면 유류분을 부동산의 지분 또는 가액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먼저 강남에 있는 수십억 원, 수백억 원짜리 빌딩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 재산의 분배 방법은 대금 정산과 경매밖에 남지 않습니다. 물론 지분 공유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 공유 방식으로 재산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결국 공유물 분할 소송을 또 해야 합니다. 대금 정산 방식은 상속인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반대로 내 지분을 상대방에게 매각해서 공유관계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이 이 재산을 공유했는데 이때 시세 감정 평가액이나 상속인들이 합의한 액수를 기준으로 상속 지분을 팔거나 살 수 있죠. 그런데 강남에 있는 수십억 원, 수백억 원짜리 부동산이 상속 재산이면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역시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현금으로 말이죠. 이런 큰 돈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상속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강남에 있는 비싼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 지분 공유를 제외한다면 남은 방법은 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유류분을 돈으로 반환하라고 판결났다면 반환액이 수십억 원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에게서 강남의 큰 부동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에게 줄 현금 수십억 원을 바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형제들은 판결 이후에 유류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건물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서 강남에 있는 상속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심판을 받지 않고 일단 지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했거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류분을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결정난 경우 나중에 공유물 관계에 분쟁이 생기면 결국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또 해야 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협의가 안 되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할 정도면 나중에 상속인들이 원만히 잘 협의해 재산을 팔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유류분 소송의 원고, 피고였으면 더 사이가 안 좋겠죠.
이 상황에서 매수자, 매각 시기, 매매 대금 액수, 매각 조건 등을 두고 계속 싸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럼 공유물을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으니 공유자 중 누구나 언제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강남에 있는 상속 부동산을 경매 또는 대금 정산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서로의 지분을 매수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재산은 이제 진짜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를 원치 않으면 상대방 지분을 매수해야 하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70대 전후가 되셨으니 앞으로 10년, 15년 이후에 강남 3구에 있는 부동산이 매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매 물건도 더 많아지겠죠. 상속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손해 진 현금은 거의 없는데 덩치가 큰 상속 부동산을 물려받아 세금 처리나 상속 재산 분할에 어려움을 겪는 상속인을 꽤 많이 봅니다. 당연히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민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낫죠. 이런 분들에 비하면 상속세나 상속 재산 분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히 심적 고통의 강도로만 보면 차라리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이 더 낫습니다. 가족들과 싸울 일도 없고 상속세 가산세를 막기 위해 시간에 쫓겨 전전긍긍할 일도 없고 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헐값에 팔리는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으니까요. 오늘은 강남에 있는 정말 비싼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거나 경매 시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